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동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김동희입니다. 두 번째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군요. 현재 저는 평택에 있는 반도체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칸막이라고 석고보드로 벽체 작업하는 일입니다. 일 시작한 지는 2주 정도 지났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반도체 노가다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저만의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목수, 타일 등등을 따로 만들까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칸막이는 다른 직종, 사실 다른 직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보다 많이 걸어야 하고 계단으로도 많이 다녀야 해서 무릎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구통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어깨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지나서 좀 더 일해봐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더군요. 어깨도 살짝 통증이 있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공수, 그리고 연장을 하면 2시간 추가해서 7시까지 1.5공수, 야간을 하면 2시간 더 추가해서 2.0공수, 그러니까 2공수죠. 2공수로 일하게 됩니다. 저는 거의 연장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간 고정으로 일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철야 2교대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새벽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돈 모으려고 노가다를 시작하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 저 패턴으로 버텨가면서 돈을 모아야 할지, 아니면 목수, 타일, 용접 등등 기술을 배워서 실력이란 단가 늘려가면서 돈을 모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저는 만약 기술직을 한다면 일당이 작더라도 초보로 시작해서 실력을 꾸준히 올리고 단가도 같이 올려가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든 기술직이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후자가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붕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평택 고독에 일하고 계시구나. 고독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어제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도 고독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근데 고독은 다 힘들다 그래요. 네, 고독은. 고독은 뭐 일하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장 부지가 너무 넓어서 기본 2만 번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님도 알겠지만 뭐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10시간 내내 일한다기보다는 아마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공장에서 빠져나온 데만, 공장 이제 그 건축시설에 빠져나오는 데만 거의 한 10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이 워낙에 부지가 넓어가지고 이동 거리에서 오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왜냐하면 제 방송에 그 용접工한 명 있었고, 어제 모르겠어. 어제 그 족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 한 분 있었고, 제 방송 지금 안 들어오시지만 안전감시단 쪽에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걷는데요. 너무 많이 걸어. 예.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이 어느 정도 반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바로 코앞에서 작업장 있고 거기서 일을 한다고 치면 좀 더 힘들고 나을 텐데, 삼성은 뭐 보안부터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서 공장 현장까지 들어가는 데만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고, 또 밥 먹을 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올 때도 연장 챙겨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잖아, 맞죠? 일이 많이 힘듭니까? 속고보드로. 그럼 저 속고를 이거 뭔지 알겠네. 그 속고보드 같은 거, 왜 가루 같은 거 있죠? 그 포대나 그런 거 막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아, 님이 조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실제 작업을 하고 본인은 이제 그 도구 같은 거 있죠. 예. 네. 도구 같은 거 이제 그 뭐야, 디모더라고 하죠. 아, 디모더 하시는구나. 원래 뭐 보통 들어가면 다 디모더죠. 네.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뭐 연장 챙겨서 이거 단락하면 주고, 뭐 아니면 사다리 잡아주고. 네. 근데 공구통이 좀 무겁나 보다. 공구통이 꽤 무거운가 봐요. 연장이 많은가 보네요. 어,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걷는 것 자체에서 많이 서서 일하는 것 자체에서 좀 본인이 무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입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감을 뭔가 많이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구통이 엄청 무겁다고요? 뭐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요. 그 통 안에 이제 연장을 다 챙겨가고, 그리고 저 속고보드 들어가는 이제 속고보드 액도 챙겨갈 거 아니에요. 예.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님한테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은 여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고독에서 이제 일하고 아마 숙식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은데 2주 동안 생활하면서 본인이 뭐 힘들다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혹시 잠깐만 많이 걷는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혹시 안전화를 본인이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장에서 공장이란다 그 소장님이 안전화 지급받은 걸로 생각합니까? 그 안전화가 별로 좋은 거 아닐 거예요. 안전화는 좀 사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안전화가 싸제 그 안전화인데 굉장히 싸구려예요. 보통 소장님이 주는 게 한 3만 원도 안 하는 거. 그거에 보면 왜 안전복 같은 거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이제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개당 한 3만 원 꼴. 네. 근데 그런 안전화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화가 보면 겉에 딱딱하고 안쪽에 쇳덩어리 돼 있거든요. 네. 그 충격장애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화가 굉장히 딱딱해요, 이게. 쿠션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통풍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발바닥이 뒤꿈치가 무지하게 아플 거예요, 아마. 네, 저도 안전화 신어봤기 때문에 뭔지 압니다. 뭐 일단 발냄새 무조건 기본이고,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안전화 같은 거 계속 앉았다 서 있다 이제 하면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발가락에도 물집 잡힌다고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전하니까. 안전한 시간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왜 군대에서 워커 처음 신을 때도 이제 물질 잡히잖아요. 네. 일단 안전화를 본인이 일하겠다고 하면 안전화를 따로 주문하세요. 안전화를 K2나 트랙스타 안전화를 하나 구입하세요. 어차피 이쪽이 하겠다고 하면 이게 좀 메이커 사야 됩니다. 이 안전화가 메이커 있다 하더라도 별로 안 비싸요 이게. 일반 신발처럼 10만원 넘어가잖아요. 아마 비싸다 6만원 정도 할 거예요. 한번 볼까? K2가 안전화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비싼 거 비싸네요. 5, 6만원, 아니, 5, 6만원짜리 있네. 그러니까 5만원, 6만원대 하나 있네요. 비싼 건 있네요. 한 10만원 넘는 것도 있네. 너 비싼 거 사지 말고, 한 5만원대. 예. 약간 이게 일반 우리 그 왜 운동화 있죠. 예. 쿠션 있는 운동화?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이제 안전화예요. 예. 안전화는 이제 쿠션감이 있냐 없냐 정말 차이 크거든요. 안전화가 내가 알기로는 대개 안전화들이 발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발바닥을 받치는 이 면이 굉장히 딱딱하죠. 이건 신어본 사람들 뭔지 아시죠? 워커보다 더 딱딱하죠, 이제. 네. 워커 신었던 사람도 안전화 신으면 적응 못해요. 그만큼 딱딱해요, 이게. 한 번 신으면 벗지도 못하잖아, 안전화는. 거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안전화 좀 괜찮을 것 같네. 보여드릴까? 네, 요런 안전화. 신발도 이쁘게 생겼네.
약간 일반 그 왜 우리 런닝화처럼 생겼다. 네, 요런 안전화. 네, 요런 거 괜찮네요. 보니까. 네. 트랙스타는 한번 볼까? 모델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화 하면서 이게 그 트랙스타가 좀 더 쌉니다. 싸요. 블랙야크도 있는데 보통 트랙스타하고 K2가 유명합니다. 예, 이런 약간 운동화 같은 거. 이거 신고 복구할 때도 좋아. 이거 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안전화가 보통 워커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탈착하기가 정말 짜증나요. 안전화 아시겠지? 끈 다 풀고 다시 풀어가지고 쭉쭉 늘려가지고 다시 복구하면 귀찮잖아.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자꾸 하면. 근데 이건 여기 보시면 찍찍이 있잖아요. 보시면 단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풀고 바로 벗으면 돼. 아, 저기 우리 바닷가에 사는 친구, 동해안 근처에 사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방송하고 있는, 네, 오늘 평소보다 좀 가슴 지퍼를 좀 많이 열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 이게 경량이 아마,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안전화 볼 때 중요한 게 일단 경량이고, 그리고 쿠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마 쿠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탈착이 쉬워야 돼, 탈착이. 신고 복구할 때 유용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안전한 신고 복구하면서 그런 이제 수고를 덜 수가 있어. 신발만 편한 거 싫어도 일이 수월해져요. 진짜로. 예, 그래서 안전화를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안전화 경량이고, 그리고 쿠션감이 있고, 그리고 탈착이 자유로운 거. 안 써지냐? 예. 요 세 가지만 보고, 뭐 아니면 매장가 신어보고 뭐 사시던가. 지금 돈 버니까 안전화 한 개 사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안전화 한번 사놓으면 오래 신을 거기 때문에. 예. 이 발이 정말 편해야 돼, 일하려면. 현장 일하려면 발이 굉장히 편해야 돼. 예.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일할 때 손목 아대 같은 거 하나 구입하세요. 이게 뭐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손목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연장 돌리고 하시면 손목이 많이 아파. 네. 나중에 님이 연장을 쓰고 하면. 그래서 아대 같은 거 있으면 좀 통증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대는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몸을 좀 일하는데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장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돼. 그냥 현장에 주는 것만 쓰고 하면 안 돼. 그분들은 그냥 어차피 일을 시켜주니까 사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돈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싼 거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싼 거 사주겠어? 당연히 싼 거 사주겠죠. 이 사람이 싼 거 써가지고 몸이 탈나고 뭐 힘들고 말고는 뭐 상관없고, 어차피 이 사람 그만두면 다른 사람 뽑아 쓰면 그만이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노가다 서장님 입장은 다 똑같아요. 꼬우면 네가 사든가. 우리는 분명히 지급을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장갑도 본인이 사는 게 좋아요. 장갑도 이제 작업용 장갑 같은 거 있죠. 3M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장비에 좀 돈을 투자해요. 예. 요 세 가지 정도. 어차피 님이 노가다 일을 계속 쭉 할 거잖아요. 예. 이 장비에 투자를 하면 노동 강도가 좀 많이 줄 거예요. 노동 강도가. 네. 그래서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장비가 엄청 좋아요. 보면 옷 같은 것도 보면. 네.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해야 돼. 뭐냐 하면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지 않으면 이 일을 좀 계속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희님이 설령 뭐 목스타일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는 힘들어. 이것도 하겠다고 했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이 뭐야 이거 칸막이도 힘들지만 뭐 다 힘들죠. 기술 있는 거 다 힘들죠. 왜 이쪽 분야가 다 왜 기술자만 있고 어,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 다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틈만 나면 있잖아요. 기지개 키고 팔 운동하고 해야 돼. 그냥 뭐 준비 운동 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뻐근하시면 바로 해주고 풀고 해줘야 됩니다. 발도 풀어주고. 일단 한 달 동안 일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 달 동안. 2주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지금 나가도 솔직히 어디 가서 뭐,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 사실. 뭐. 왜냐하면 목스타에 용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나 뭐 배울 수 있고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을 하려면 또 내가 용접봉을 안 잡아봤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연자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연자분이? 저분이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급하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21살. 아, 군대는 어떻게 되죠, 군대? 나이 굉장히 어리죠. 사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어... 기운이 있다고요? 아... 기운. 기운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요, 기운이 여러분, 기운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폐에 구멍 나는 게 기운입니다. 폐에 빵꾸 나는 거. 네, 그걸 기운이라고 해요. 가슴에 폐가 있잖아요. 폐가 있는데 거기 빵꾸 나서 숨쉬기 곤란해지는 게 기운이잖아요. 저게 긴데 기운이 아무나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체격을 가진 사람만 발생합니다. 일단 키가 커야 돼요. 키가 크고 약간 깡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잘 걸립니다. 기운이 잘 걸린 체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보안 없이 일할 때도 한 명이 기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친구가 키가 엄청 컸거든요. 그 친구도 키도 한 186되고 근데 몸이 깡 말랐어요. 약간 모대 체격이야. 예. 기운 잘 걸린 체격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기운이 걸렸다는 거는 체격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좀 깡마르고 좀 키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키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예. 아, 그래요? 왜 못 쓰게 하는 거지? 그 좋은 건데. 왜 못 쓰게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네요. 뭐, 그것은 문제 발생하나? 아니면 뭐, 삼성하고 3M하고 사이가 안 좋나? 혹시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희님? 아, 동희님, 내가 문제점 발견했다. 이거 있잖아요. 님 있잖아. 님 운동해가지고 근육 키워야 됩니다. 아, 몸무게 65kg요. 운동해야 돼, 운동. 운동 같은 거 좀 해야 됩니다. 근육 키워가지고 좀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성 이제 몸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 돼요, 이게. 물론 뭐 말을 하도 근육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힘든 일은 이제 몸으로 쓰는 일이라면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냥 몸으로 버티기만 하면 내가 만약에 뭐 좀 원래 근육 좀 있고 뭐 근력이 좀 강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원래 운동하고 근력 강한 사람도 몸으로 하는 일하면 지치거든요. 그런데 원래 내가 몸이 막 그렇게 막 타고나게 뭐 피지컬이 좋다거나 힘쓰는 걸 유독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일하고 하면 계속 몸이 축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칸막이 일뿐만 아니라 목 스타일 용접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예. 이런 일 오래 하신 분들 다 운동을 해요. 전부 다. 예. 버티기 위해서. 예, 이거 아마 기본 근육이 좀 받쳐져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일단은 이 일 하고요. 이 일 하는데 운동 간단한 거 이제 왜 그 팔굽 같은 거 있죠. 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턱걸이 하는 거 잡는 거 있죠. 그거 처지기구 있죠. 아, 근데 그거 너무 비싼데. 아니 맨몸 운동 같은 것도 하시면 좋아요. 왜 그거 있잖아. 그 팔굽혀펴기 할 때 그 바 있죠. 그건 얼마 안 하잖아. 그건 가볍기도 하고 뭐 아령 같은 거나. 네. 아, 자전거는 유산소잖아. 지금 님한테 중요한 거는 상체 근육이에요. 상체 근육. 예, 상체 근육. 내가 봤을 때 등 근육하고 팔 근육이 필요해. 예. 등 근육, 팔 근육하고 다리 근육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버티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젊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젊다고 돈 때문에 예, 무리하지 마요. 그 공수 채우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이미 기흉을 걸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 그 보통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그렇게 근력이나 체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뭔가 늘려야 됩니다. 내가 좋지가 않은데 그냥 젊으니까 젊은 하나만으로 깡더러 버텨야겠지 공수 채우다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정말 절박한 입장을 뭐 집에 뭐 돈이 필요해서 갚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공수에 목매지 마세요. 왜냐 지금 아직 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동인이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지금 큰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동인 입장에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괜히 막 무리했다가 다쳐가지고 뭐 병원 실려가고 몸 안 좋아지면 나중에 또 일하려고 하면 또 두려워서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하지 말고 예. 스쿼트 할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쿼트 할 때 만약에 그런 이제 역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 뭐냐 하면 생수병 있죠. 생수병을 한 두 개, 세 개를 가슴팍에 예, 가슴팍에다 얹고 스쿼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예. 뭐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해야죠. 운동할 시간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분이 공수를 안 채우면 돼요. 공수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채우거든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연장 야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너무 막 돈 몇 분 더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체력 안배를 해야 돼. 어차피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예. 이미 근데 본인은 몸이 아팠던 심하게 아팠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제부터라도 몸 관리 해야 된다. 예. 몸 관리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혹시 일할 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신체 가지고 음, 좀 뭘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요? 보통 나도 말라드실에 있었거든. 말라드실에 가면 남자 그래가 힘을 쓰겠나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간단 말이야. 현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남자 새끼가 피주도 못 먹은 것 같노? 뭐 이런 식으로 막 볼살 없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보면 무릎도 아프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예전보단 나아졌겠죠. 노가다 문화도.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지.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답니다. 예. 안전화, 아대 이런 거 구입하시고 일단은 얼음도 구입해요. 얼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스팩 얼음 같은 것도 구입해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나면 찜질해요. 얼음 찜질 같은 거, 어깨 같은 거. 금방,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예. 이 동일이 중요한 게 있는데, 현장 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생각 가지는데, 바로 얼음 찜질 같은 거 해줘야 돼. 뭐 샤워를 한다거나, 근육을 풀어줘야 돼. 이거를 등한시하면 계속 한번 이렇게 아프면 계속 땡기고 아파요. 예. 발바닥 같은 것도 얼음 찜질 해주면 좋아요. 발 씻고 나서. 조격이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피로감을 풀 수가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 예. 이 신경을 써야 돼요. 얼음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아이스팩 같은 거. 예. 아니면 왜 얼음 봉다리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좀 씻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찜질 같은 거 하면 좀 덜 아프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운동선수도 그렇게 해요. 동인이 운동선수들도 왜 야구 선수들도 보면 투수들이 공동 찍어 나서 예. 공동 찍어 나서 이제 바통 터치 하잖아요. 선발 내려가면 그 보면 이렇게 막 투수들 보면 막 오른손으로 던진다. 오른손이면 오른손에 이제 팔에 이렇게 아이스팩 휘감아가지고 예. 한쪽만 이렇게 덩어리째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찜질하고 있어요. 보면 예. 뭐 투수라고 하면 지금 뭐 보통 사람들 중에 어깨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할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어디라고 하면 뭐 빨리 배워라고 얘기하기 쉽겠지만 뭐 지금 당장 나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울지도 막무하잖아. 생각해보세요. 뭐 기술을 배우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배울 겁니까? 네. 누구한테 배워요? 자, 지금 동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 다른 걸 배운다 치더라도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거잖아. 노가다 기술을 배우는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어떤 사수를 만나는 정말 중요하잖아, 이게. 어떤 현장을 갈 것이냐. 어떻게 배움을 전수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내가 도제식 물어봤잖아요. 도제식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뭔가 이 교육 같은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까라면 까난 식이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노가다 일하는 것보다 나중에 남 밑에 가서 일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삼성 고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 훨씬 더. 저기서는 그냥 보조하고 옆에 따라다니기만 되는데 오히려 기술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터스도 많이 부리고 갑질도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왜 배우려 갔다가 왜 상당수 그만두겠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있지만 왜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일당 20만원 주기인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 안 줘도 하겠다는 사람 분명히 많은데 워낙에 뭐 못한다고 욕하고 뭐 연장 막 던지려고 하고 뭐 인격 모독에다가 뭐 잘 안 가게 주고 잠뿐만 시키고 막 부려먹고 그런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몇 달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니면 좀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됩니다. 돈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보면 고동은 그래도 나름 저게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 돈 얼마씩 받는다고. 돈 장난 안 치지 않습니까? 근데 남 밑에 따라다니는 그 기술 배우는 노가다는요. 돈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돈을 뭐 몇만 원 떼서 준다거나
말은 뭐 저렇게 준다고 하지 막상 뭐 배워서 들어가면 뭐 무보수로 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직 군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 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분 21살이고 23살에 다시 재건을 봐야 되잖아.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뭔가 하나를 제대로 뭔가 하기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뭐 다른 데서 뭐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쳐요. 치는데 신검을 받았는데 현역이 나왔어. 그럼 군대를 가야 돼. 그때 가서는 어떡할 겁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난 동희님이 지금 뭐 처음부터 너무 힘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쪽 계통에서 그냥 뭔가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 이쪽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돈을 받는구나. 이쪽 일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뭐 어떤 장비가 있어야 내가 좀 덜 고생을 하는구나.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배우기만 하면 돼요, 지금.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동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막 너무 이것저것 막 급하게 배워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몸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장비 같은 거 좀 많이 사고 해가지고, 예, 체력도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절대 안 돼요. 예.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고, 예. 좋은 작업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